승무패 지난 회차는 또 분데스에서 예측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까다롭습니다. 유럽 5대 리그가 아닌 유로파와 컨퍼런스 경기들이라 생소한 팀들이 많을 것입니다. 16,000원 구매지를 원하실 테지만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32,000원 수준으로 짜게 되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신 있는 선택과 변형으로 1등을 찍어내시기를 기원하며 초안 프리뷰로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TSC 바츠와 야기엘로니아의 만남입니다. TSC는 UEFA 대회 본선 역대 첫 진출이라는 경사를 만들어냈는데 반이하게 부상의 리그도 최근 흔들려서 이번 경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기엘로니아가 압도적 수비로 컨퍼런스 대회를 치르면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원정이라 쉽지 않을 이번 경기이기에 첫 경기부터 까다롭습니다. 이 경기는 TSC의 부진한 성적에 원정을 떠나온 야기엘이 수혜자가 되고자 하는 경기입니다. 확실히 수비에서는 리그 페이지 단 5실점만 기록한 야기엘이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최근 원정 10경기 단 2승밖에 없을 뿐더러 이전 UEFA 대회 11경기 홈원정 전체 4승밖에 없는 결정력입니다. 또한 세르비아 원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세르비아 축구는 생각 이상으로 터프합니다. 이번 경기도 스타닉을 필두로 일단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이게 야기엘의 수비를 뚫어낼 가능성은 꽤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따른 역습으로 TSC의 수비가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은 높고 양팀 득점 가능성은 매우 높다 봐야 합니다. 그런데 TSC의 최근 공식전 7경기 중 6경기가 3골 이상이 나오는 다득점 경기로 나왔고 그중 한 경기 승리가 본선 진출을 만드는 4대3 홈대 역전승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는 승패로 복수 선택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제2경기는 NK 첼레와 아포엘의 만남입니다. 첼레는 이미 키프로스 클럽인 파모스에게도 당한 이력이 있다 보니 이번 경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홈에서 UEFA 대회 6승 3무로 9경기 무패의 첼레의 공격은 분명히 날카롭습니다. 아포엘이 엘 아라비까지 컨디션 관리를 해주었고 한 골만 넣어준다면 버티기가 가능한 경기인 것도 같은데 과연 첼레가 홈 기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경기는 과연 첼레의 수비가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이프러스 클럽들의 강세로 컨퍼런스 본선 토너먼트에 여러 참가가 되었는데 이번 슬로베니아 클럽들도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첼레의 경우에도 홈에서는 홈에서 UEFA 9경기 6승 3무의 무패 기록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포엘의 공격이 생각 이상으로 빈곤하다는 것과 첼레의 공격은 수비로 인정받는 앞서 1경기에서 분석드린 야기엘까지 뚫어내는 압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지난 8일 리그까지 어느 정도 대비를 했던 첼레가 홈에서 다시 산토스와 세슬라로 공격을 주도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아포엘의 버티기가 이번 대회에서 충분히 먹히고는 있으나 피파 랭킹 132 클럽의 수준차는 슬로베니아의 첼레가 극복해야 하는 숙제라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3경기는 몰데와 샴농로버스의 만남입니다. 몰데는 이번 경기가 편할 것입니다. 아일랜드 클럽을 상대로 맞대결 6전 6승을 거두고 있는 몰데이고 홈이라면 공세는 확실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샴농로버스가 이번 경기 이렇게 심한 역배당을 받은 이유라면 역시나 골잡이 케니가 셀틱으로 이적했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클럽 특성상 득점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여기에 케니까지 없다면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조금 쉽게 가야 합니다. 본래라면 분명 어려웠을 경기입니다. 샴녹 로버스의 케니가 전방에서 한 방을 노린다면 몰데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니의 셀틱행이라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균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로버스가 버티는 축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몰데가 에릭센과 베테랑 에이크렘을 앞세운다면 이번 경기에서 큰 무리 없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몰데 역시나 브리닌들센이 미투일란 이적을 하는 변수가 지난달 있었으나 이미 부상이라 전력외였을 테고 이번 경기는 몰데의 승으로 단일 구매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제4경기는 페렌츠바로시와 풀젠의 만남입니다. 페렌츠바로시는 체코 클럽을 상대로 13승 4무 17패로 50%의 패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에서 유로파 3연승의 공세는 바르가를 필두로 이뤄지다 보니 이번 경기도 어쩌면 주도권은 페렌츠바로시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풀젠이 헝가리 클럽과 역대 첫 맞대결이라 상성을 장담할 수는 없는데 기존 3백 전술을 쓰면서도 유로파 원정 11경기 딱 한 번의 무실점 경기를 했다는 사실은 좋게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적어도 풀젠의 승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페렌츠바로시의 공세는 바르가스를 필두로 하는 압박이 있기에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로파 홈 3연승과 함께 지난 11경기 7승 2무 2패로 절대 약체가 아닙니다. 체코 클럽을 상대로 그리 강했던 역사는 없었으나 풀젠은 처음입니다. 풀젠이 5경기 원정 무패 유로파 기록이 빌바오전에 끊어지기도 했고
원정 클린시트도 유로파에서 11경기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결국 버텨야 하는 풀제니기의 이번 경기도 어쨌든 2차전 홈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해 무승부 목표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고 아두의 역습에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2대1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만 수비적 전술을 취하면서도 구멍이 분명히 보이는 풀젠이다 보니 이번 경기 풀젠의 승리는 배제하게 됩니다. 조금 안전하게 승무로 함께 복수 선택을 가져가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제5경기는 미트윌란과 소시에다드의 만남입니다. 미트윌란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프랑쿨리누의 복귀도 장담 못합니다. 복귀 전에 페네르바체를 상대로 딱 7분을 뛴 것이 전부였고 휴식일이 길었다지만 풀타임은 무조건 불가능입니다. 북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큰데 소시에다드는 쿠보와 바레네체아 그리고 오야르자발까지 체력 안배를 하며 에스파뇰의 똥줄 극장승을 했던 만큼 로테이션 관리까지 한 이유를 이번 경기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이 경기는 리그 수준차를 생각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미트윌란이 자국 리그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는 클럽인 것은 맞지만 팀 최고 득점자 가나 루키 프랑쿨리노의 선발 풀타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역대 덴마크 클럽들은 라리가 클럽을 상대로 24경기 표본에서 딱 2승만을 거둔 채 8무 14패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유로파도 포함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점이 희망이라 볼 수 있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클럽의 지저분한 역사를 깨기 위해 주전 리그 로테이션까지 시켰습니다. 실제 소시에다드는 21세기의 UEFA 대회 본선 토너먼트 총 13번에 진출해서 모두 승리하지 못하면서 3무 9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도 그런 의미에서 당연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예상하게 되지만 무패로 보험을 들어 복수구매하게 될 경기입니다. 제6경기는 페네르바체와 안도레흐트의 만남입니다. 이번 경기는 페네르바체가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한 것부터 의미부여가 생깁니다. 바로 감독이 무리뉴이기 때문입니다. 유로파 우승 제조기로 불리는 무리뉴는 어떤 식으로든지 팀을 상위 라운드로 이끌었습니다. 특히나 홈 경기라면 안도레흐트가 돌베르의 복귀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페네르바체를 상대로 원정 2경기 연속 무득점 패를 당한 커리어까지 상성을 이기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경기는 배당에서도 나오지만 쉽게 가야 합니다. 전력에서도 생막시맹이 벤치에 버려져 있을 정도로 탄탄한 페네르바체인데 엔네시리가 경고 누적 징계로 휴식까지 취했을 뿐만 아니라 베테랑 제코와 함께 나서는 공세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감독이 무리뉴라는 것입니다. 유로파 우승 제조기로 알려진 무리뉴는 이번 시즌도 유로파 본선 진출을 만들어냈고 우승을 목표로 합니다. 확실히 홈에서 8승 1무 1패의 최근 10경기 성적과 전력의 차이는 경기의 수준차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과감하게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7경기는 KAA 헨트와 베티스의 만남입니다. 헨트는 최근 6경기 딱 한 번의 승리로 흔들리고 있지만 컨퍼런스 홈 경기에서의 헨트의 기세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려 17경기 무패로 14승 3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상대는 라리가에서도 뼈대 있는 베티스입니다. 데뷔골을 넣은 안토니를 더 자신감 있게 기용하며 이스코와 공격을 노리는 베티스이고 컨퍼런스 10경기에서 멀티 실점은 딱 한 번 있었던 베티스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결과는 베티스가 2골을 넣냐 1골을 넣냐 정도로 결과를 예상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베티스의 수비가 관건입니다. 홈에서는 베티스가 정말 정교한 수비를 지난 시즌부터 보여주고 있으나 원정입니다. 이번 경기도 컨퍼런스 대회 최근 10경기 딱 한 번만 멀티 실점을 기록한 베티스였기에 이를 한번 믿어보게 되는데 문제는 헨트 또한 컨퍼런스 홈 17경기 무패입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헨트의 버티기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헨트도 디니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 공격 약화는 각오를 해야 하고 베티스를 상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델만도 이번 대회 활약이 있으나 최근 8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가 없고 베티스의 압박을 감안한다면 최대 무승부로 홈 18경기 무패가 이어질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스코의 활약으로 베티스의 우세를 예상하게는 되지만 이번 경기는 안전하게 무패로 접근합니다. 제8경기는 보라츠바와 NK 올림피아의 만남입니다. 보스니아 리그 역대 최초 컨퍼런스 본선 진출을 만들어낸 보라츠바는 이번 홈에서 데스포토비치의 한 방으로 지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실제 파나티나이코스의 공세도 버텨내면서 무승부를 이끌어내던 징글맞은 내용은 올림피아도 어렵게 합니다. 올림피아가 최근 원정 18경기 12승 5무 1패로 그 기세를 올리고는 있으나 보스니아 클럽에게 역대 1승 1무 3패로 부진했다 보니 이번 경기도 리그에서도 증명된 압도적 수비로 지는 것을 피하고자 할 텐데 내용이 있을지 우려되는 양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쩌면 루즈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림피아의 경우 이번 시즌 리그에서도 그렇지만 공격보다는 수비에 확실히 특화된 클럽입니다. 프르바리가에서 1위를 기록 중인 올림피아는 유일한 한 자릿수 실점을 기록하며 20경기 7실점의 압도적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비가 컨퍼런스에서도 어느 정도 먹혀들며 경기당 1실점 주순으로 리그 페이지를 마쳤고 클리브리전 당시 4실점 참패를 제외한다면 5경기 딱 2실점입니다. 이번 경기도 보라츠바의 공격은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공격에서 성과를 낼 수 있냐는 것인데 승부식 구매에서 언더를 한번 노려보고는 싶으나 승무패에서는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와중 무패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라츠바의 경우에도 예선을 치르며 절대 약팀을 상대하지 않았는데 1승 2무를 거두었고 이번 경기는 그렇다면 1대1 가능성을 두고 무승부 접근을 노려볼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제9경기는 오모니아와 파포스의 만남입니다. 키프로스 강팀들 간의 신경전입니다. 지난해 5월 컵 대회에서 3대0 패배를 홈에서 당한 오모니아인데 이뿐만 아니라 최근 맞대결 11경기를 2승 3무패로 너무 부진했습니다. 파포스는 오히려 최근 미친 듯이 불을 뿜는 실바의 득점 행진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7경기 6골의 페이스가 파포스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번 경기도 역배당을 받은 이유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약속된 골 잔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모니아가 양팀 맞대결 11경기에서 딱 2승밖에 하지 못하며 열세에 있고 실제 파모스의 공세는 실바를 필두로 정말 이번 시즌 자국 리그에서는 매섭습니다. 2023년 이후 11번의 양팀 맞대결이 약 2년간 이뤄졌는데 무려 8번의 경기가 2.5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에 승부식 구매의 오버를 정조준하게 되는 이번 경기는 파모스의 우세를 예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약간의 역배당이 책정되었으나 의미 없는 이번 싸움은 혹시 모를 무승부 변수까지 감안하면서 무패로 복수 구매를 하게 되겠으나 여유가 없으시다면 오모니아가 아무리 최근 4연승을 하고 있다지만 상대들이 파모스와 비교하기 어렵고 아리스도 못 뚫고 1월 0대0 무승부를 냈던 것을 감안한다면 파모스의 승으로 한번 과감한 도전을 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제10경기는 코펜하겐과 하이덴하임의 만남입니다. 독일 울렁증이 있는 코펜하겐입니다. 분데스 클럽 상대로 1무5패로 역대 6경기 한 번도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인 하이덴하임이라면 승리를 노리게 될 테고 하이덴하임은 4연패 과정에서 새로 합류한 지부지바체가 아무것도 못하며 책임을 떠받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자신의 진가를 하위 리그 클럽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이 경기는 속는 셈 치고 하이덴하임의 승리를 노려보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못한다고 하지만 수준은 분데스리가에서의 성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감안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코펜하겐 또한 전통 있는 UEFA 경쟁 클럽임이 분명하고 홈에서 그 기세도 만원 관중 앞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덴하임이 보여주는 압박 자체는 어느 정도 성과를 컨퍼런스에서는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부지바체가 이적 이후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하이덴하임은 2승 1무를 기록했는데 이후 4연패에 아무것도 못하며 패배의 원인이라 봐야 했던 공격의 부진은 이번 경기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액이겠지만 승부식에서도 역배당 도전도 해볼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11경기는 트벤티와 보데글림트의 만남입니다. 트벤티는 최근 홈 4연승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리그 최다 득점자인 스테인이 유로파 7경기 딱 1골로 대회 체질이 아닌 듯한 것이 문제였는데 이번 경기에 증명할 수 있을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대인 보데글림트의 감독인 크누트센은 셀틱을 포함해 300경기가 넘게 커리어를 쌓으면서 이 대회가 익숙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같은 네덜란드 클럽인 아약스에 좌절하기도 했는데 복수전에 성공할지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도 승부식에서는 오버를 초안으로 생각해볼 경기입니다. 트벤테는 분명 이번 경기 정배당을 받았고 네덜란드 자국 리그에서 17골로 최다 득점을 올리는 스테인을 앞세웁니다. 유로파 7경기 단 1득점으로 부진하고 있지만 그 전방 움직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크누트센 감독이 이끄는 보드의 경우에도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호그와 에브엔의 합작은 확실히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번 예선에서도 무득점 경기는 8경기를 치르면서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양팀 득점을 각오해야 한다면 승부식 접근은 조금 편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승무패에서는 트벤테를 한번 믿어보는 정도입니다. 이번 리그 페이지 4경기를 치르며 홈 승리는 단 1경기뿐이었고 보드는 라치오를 제외한 트벤테를 억누른 여타 팀들에 밀리지 않습니다. 승무로 복수 구매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제12경기는 알크마르와 갈라타사라이의 만남입니다. 알크마르는 5년 만에 본선 토너먼트 진출을 만들었고 역대 튀르기의 클럽 상대로 3승 2무로 진 적이 없다 보니 자신감 있는 홈 경기여야 합니다. 유로파 성적으로도 최근 16경기 8승 8무로 홈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알크마르의 성적에 더 신뢰를 주게 하는 쪽은 오히려 갈라타사라이입니다. 유로파 원정 7경기 5무 2패로 최근 무승에 이번 경기 오시멘까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부상병동의 스트라이커 징계는 너무 치명적인 갈라타사라이입니다.
이 경기는 공격적인 갈라타이지만 절대적으로 패배를 피하고자 버티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전력으로 오시멘과 이카르디가 건재하고 이번에 영입된 울버햄프턴의 레미나까지 나올 수 있다면 전력이 당연 절대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시멘은 경고 누적으로 이번 알크마르전에 출장할 수 없고 이카르디는 부상입니다. 레미나도 부상을 떠나 로스터 합류가 불가능하기에 더욱이 이번 원정에서 갈라타사라이는 정말 약해집니다. 알크마르가 페롯을 앞세워 그냥 공격으로 찍어 누를 경기라고 봐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세를 따라 승으로 구매를 노려보게 될 경기입니다. 제13경기는 PAOK와 FCSB의 만남입니다. PAOK는 본선 진출을 만들어냈으나 역대 본선 3무 5패로 무승인데다 그중 6경기 무득점입니다. 그리스 클럽의 성적이라는 편견을 깨지 못하게 만드는 이 통계는 이번 경기도 신뢰를 잃고 FCSB가 지난 리그 페이지 2라운드 당시 퇴장까지 버티며 0대1 리드를 지켜 승리하기도 했다 보니 이번 경기도 양팀의 수비 싸움은 지루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게 만듭니다. 이 경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PAOK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도 상위권에 버티며 잘하고 있으나 홈에서 부진합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8승을 거두며 승점을 쓸었고 리그 최고의 원정팀입니다. 그런데 UEFA 대회 본선 토너먼트에서 한 번도 못 이겨본 역사는 이번 경기도 부정적 시선을 가지게 만들고 지난 2라운드 FCSB를 상대로 홈에서 강한 압박 속에 무득점을 거둔 것 또한 거슬립니다. 결국 언더 싸움을 생각하게 만드는 와중 원정 기세라면 FCSB에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올라루가 부상이라 FCSB도 공격이 약하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찰로프와 데스파도프까지 부상으로 빠진 지금의 부상병동 PAOK는 승리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집니다. 0대0이냐 0대1이냐 고민하게 되는데 승부식에서는 1핸디패로 고민 없이 가져가겠으나 이번 승무패는 앞선 미투일란과 소시에다드의 경기를 단일 선택패로 바꿔버리고 무패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패에 도전해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14경기는 포르투와 AS 로마의 만남입니다. 최근 리그 3무 2패로 흔들리는 포르투인데 UEFA 본선이라면 더 골치 아픕니다. 최근 본선 25경기 5승 3무 16패로 너무나도 많은 패배를 당하며 포르투갈 내수용 클럽의 수모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모르디온이 다시 날아올라야 하는데 최근 부진하고 있다 보니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로마도 라니에리 체제에서 최근 리그 8경기 5승 3무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만 유로파 원정 19경기 3승 8무 8패의 심각성이 있기에 라니에리 감독의 매직은 여기까지 뻗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경기는 최근 부진한 포르투와 상승세의 로마의 대결로 로마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게 하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이는 로마의 극심한 UEFA 원정 부진 때문입니다. 실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로파 원정 19경기 1승 8무 8패의 심각한 부진이고 그 1승마저도 이탈리아에서 AC 밀란에게 거둔 승리였습니다. 유로파 최근 15번의 승리 중 딱 1승만이 이탈리아 밖에서 나온 로마이며 라니에리 감독 개인 커리어도 UEFA 대회 본선 토너먼트 커리어 11번의 지위에 1승 1무 9패로 처참합니다. 다만 최근 로마는 반전을 이끌며 로마의 상승세를 만들어냈고 오모르디온이 최근 6경기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디발라와 도브비크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지는 않을 것 같은 이번 경기의 승리도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무승부로 노려보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상의 조합은 32,000원의 조합입니다. 이번 회차는 아쉽지만 정말로 돈을 조금 투자해야 하는 회차인 듯합니다. 굳이 줄인다면 소시에다드 경기 정도를 단일 선택지로 바꾸겠으나 독식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부식도 현재 확인된 인테르 경기와 마요르카 경기는 잘 들어왔고 챔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